그다음에 저희 어저께 9번까지 봤었죠? 네. 그래서 10번 보도록. 10번까지 했나요? 아, 10번까지 했구나. 네, 맞아요. 당좌예금 설명드리느라 10번까지 했네요. 그 다음에 거기 11번 보시면은요, 거기 옆에 보면은 붕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네, 11번은 붕괴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회계는 거래가 발생하면 이걸 보고 붕괴를 하는데, 거래가 아닌 것에 계약,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 이런 거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 시험 때에는 이런 건 안 냅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에는 붕괴 없는 거 내면 모두 정답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내는데 어차피 한 번 정도 설명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회계는 무조건 이게 움직여야 돼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하거나 뭐 해야 되죠? 감소해야 되죠. 그래서 그 10가지가 중요한 게 그 10가지의 해당 사항이 없으면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은 왜 안 되냐면 우리 계약했어. 근데 계약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거 있어요? 없죠? 줄어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약속.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친구한테 헤어질 때 그러죠. 다음에 만나면 밥 한번 먹자. 네. 약속은 하잖아요. 근데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문. 요즘 치킨집 난리죠. 또 치킨집에다가 주문을 했어. 근데 주문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건 없잖아요. 내가 그분한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분한테 치킨을 받았어. 그러면 늘어나는 거나 줄어드는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주문만 했다 그래서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왜요? 아직 내가 주고받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보관. 보관도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샀잖아요. 이미. 산 다음에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관하는 현재 상태에서는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채용은 왜 거래가 아니냐면요. 우리가 채용이라는 게 사람을 쓰는 건데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채용할 땐 거래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주죠? 월급 주죠. 네, 월급 줄 때는 거래가 맞아요. 근데 채용했을 때는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담보. 우리가 담보 그러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담보라는 건 현재와 관련된 거예요?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미래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돈 갚을게. 그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뉴스에 이게 뜨면은 큰일 난 거예요. 갑자기 뉴스에서 경매가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대출금을 뭐 하는 거예요? 못 갚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늘어난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뭐하다?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자가 늘어나고 있대.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부동산 얘기만 하지만 이게 이자가 오르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소상공인분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받죠?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은 결론적으로는 나가야 될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지금 큰일이 뭐냐면은 코로나 때 버텼어. 코로나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코로나 버텼더니 갑자기 이자율이 뭐 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면 이자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소비 줄일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그 다음에 외식, 맞죠? 네,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뭐해요? 줄여버려요. 네. 왜냐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잖아요.
보험 안 들고 안 아프면 돼요. 맞죠? 전제 조건이 깔리긴 하지만. 그 다음에 외식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돈이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돈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복잡다단한데 저도 이거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 8천 정도. 그나마 억이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11번은 주문이잖아요. 그러면 주문은 늘어나는 거나 줄어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붕괴 안 하셔도 되는데 시험엔 절대 안 나옵니다. 왜냐면 만약에 나오면 모두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12번은 또 어디로 갔대?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동차세, 재산세.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희 문제 풀 때, 기출문제 풀 때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맨날 이거를 쓸 거예요. 뭐를 쓸 거냐면은요. 요거 적을 겁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 회비도 세금 공과금에 들어가요? 네, 설명드려야죠.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요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보유세라 그래요. 그래서 보유세는 뭐냐면 내가 재산이 있어야 무슨 세 내는 거죠? 재산세 내는 거죠. 자동차세 내고 싶으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자동차. 그래서 이거를 일명 보유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예요. 왜냐면 내가 부동산 안 갖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낼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금 내는 거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세금과 공과. 근데 이제 제일 이해가 안 되시는 게 회비예요. 근데 이거는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냐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회비를 뭘로 처리한 거예요? 세금과 공과로. 근데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냐면 이 회비 처리할 만한 개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회비 처리할 만한 개정 과목이 없으니까 과거부터 뭘로 처리한 거예요? 세금과 공과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반적인 회비는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관습법이라고 일명 표현을 합니다. 옛날부터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걸로 써야 돼. 그거를 관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관습 중에서 없어져야 될 관습들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관습은 좀 없애야 되는데 뭔가 없애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썼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꼭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따로 쓸 개정 과목이 없어요. 특별히 쓸만한 게. 그래서 옛날에도 세금과 공과, 지금도 세금과 공과인데 이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비 나오면 세금과 공과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간혹 가다가 요게 나와요. 적십자 회비. 그럼 우리 적십자 회비는 좋은 일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건 뭐라 그래요? 기부금. 그래서 적십자 회비 나오면 기부금으로 쓰셔야 되고 일반적인 회비는 과거부터 세금과 공과라고 써서 지금도 뭘로 쓰시면 되세요? 세금과 공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3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래서 세금과 공과 25만원에다 32만원 더하면 57만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뭘로 쓰셨대요? 현금으로 내셨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57만원. 네, 그 다음에 자산의 뭐요? 감소. 그리고 원래는 증가 감소는 적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제 이거 왜 적어드리냐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 되시라고. 네,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지 원래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는 안 쓸 거예요.
초반에는 적어드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안 적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왜냐면 저 예전에 배웠을 때는 이런 거 안 적어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맞는데 왜 맞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게 답이라고 하니까 이게 답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배웠었는데, 그렇게 배우니까 단점이 쉬운 건 맞추거든요. 근데 어려운 건 맞았어도 내가 왜 맞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감소가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거기에다가 맞추는 작업이 메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임대료하고 지급하다. 이거 임대료가 답 아니에요. 임차료예요. 임차료 8만원. 설명은 드릴 겁니다. 현금 8만원. 그래서 앞에 봐보세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우리가 집주인을 뭐라 그러죠? 임대인. 네,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을 뭐라 그래요? 네,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임대료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돈 줬잖아요. 그 돈 주는 거는 임차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임대인이 하는 행동이에요? 임차인이죠. 그래서 내가 사용료를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임차료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받았대. 그때는 뭘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료하고 임대료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임대료는 내가 돈을 받았을 때 쓰는 거고요. 임차료는 내가 뭐 했을 때요? 돈을 지급했을 때.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풀만한 거는 시간을 사이사이에 좀 드릴게요. 15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15번 보시면 외상매입금 12만원을 뭘로 줬죠? 현금 줬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걸 분계라고 하는데, 분계하실 때는요, 차변 먼저 해야 된다, 대변 먼저 해야 된다는 없어요. 그냥 할 줄 아는 거 먼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줬죠? 12만. 그래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대금 줬죠? 외상매입금 얼마 줬어요? 12만원.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외상으로 샀잖아요. 그러면 돈 줘야 되잖아요. 우리 갚아야 되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할 만한 것들은 사이사이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현금 50만원을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개월이요? 6개월. 그래서 돈 빌려 오는 거를 차입이라고 하는데 6개월이면 짧죠? 짧으니까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 얼마세요? 50만 원. 부채의 증가. 왜 부채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부채예요? 빌려 왔잖아요. 빌려오면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돈 갚아야 되니까 부채.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차변에 뭘로 가지고 오셨죠? 현금 갖고 왔죠. 그래서 현금 얼마요? 50. 그러면 현금이 많아질 겁니다.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7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리가 고치는 거죠. 우리 고치는 거 나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써야 돼요. 하나는 차량 유지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수선비.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는 언제 쓰는 걸까요? 기름값. 아니요, 기름값도 기름값인데 뭐와 관련됐을 때? 그렇죠. 자동차 관련됐을 때 차량 유지비예요. 수선비는 자동차 아닐 때 고치는 건데 차이점은 하나예요.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에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선비는 자동차가 아닐 때. 그래서 고치는 거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차이점은 뭘로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동차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배 같은 거는 큰데. 네? 큰 배. 어느 큰데요? 배요, 배. 큰 아, 배요? 아, 배든 뭐든 다 이거예요. 선박도 수준으로 들어가요. 네. 자동차 빼놓고는 회계에서는 고치는 거 관련된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빼고 뭐 배든 뭐든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수선비로.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자동차니까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차량 유지비 15만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돈은 뭘로 드렸대요? 네, 현금 드렸대요. 그러면 현금 드렸으니까 뭐예요? 현금 얼마요? 15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8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외상매출금이 25만원이 있었는데 돈을 받으셨대요. 네, 뭘로 받았죠? 현금 받았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얼마 받으셨어요? 네, 25만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많아지겠죠? 자산의 증가. 그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붕괴라고 하는데 이 붕괴는 원인과 그 결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받았나 봤더니 거기 보시면 왜 받았어요? 외상 매출금 때문에 받았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에 뭐요? 감소. 왜냐면 돈 받으면 앞으로 받아야 될 돈이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9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하고 인수님. 그래서 아까 제가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라고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리하실 때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뭐 샀냐면 상품 샀대요. 그리고 상품을 지금 50만원 주고 샀죠. 근데 운임이 얼마 들었죠? 네, 그래서 50만 8천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살 때는 합친다 그랬습니다. 살 때는 뭐 한다고요? 합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사냐 파냐 이런 거 되게 유심히 잘 봐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자산의 뭐요?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하셨나 봤더니 외상으로 사셨대요.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50만원.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8천원은 뭘로 드렸대요? 현금. 예, 현금 드렸대요. 그러면 대변의 현금 얼마요? 8천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이제 수업하다 보면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변에 몇 개 올 수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몇 개 올 수 있다 이런 건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차변에다가 23개까지 적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는 몇 개를 적을 수 있다 이런 건 없고요. 차변과 대변은 항상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거지. 뭐 차변에 몇 개 쓸 수 있다 이런 건 없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총 6개 적은 적은 있어요. 뭐 차변 3개, 뭐 대변 3개, 차변 2개, 대변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 실무에서는 몇 개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거 한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20번 우표 및 엽서 구매대금 어이구 엄청 많이 사셨네요. 12만 아니구나. 알선 먼저죠. 네. 거기 보시면 수수료 받았죠. 수수료에다 밑줄 치세요. 뭐 받으셨어요? 수수료. 수수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수수료 수익 아니면 수수료 비용. 이렇게 몇 가지가 있으세요? 두 가지. 그럼 여기는 뭘로 써야 될까요? 네, 수수료 네, 수익 써야 돼요. 왜요? 돈 벌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돈 버는 거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2만원 받았죠? 수익의 증가. 네, 수익 증가. 수익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 증가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뭘로 받았다고요? 현금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2만원.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1번 우표하고 엽서 12만원어치 사셨대요. 그래서 현금 들어왔나요 나갔나요? 나갔죠. 나갔으니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현금 12만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우표하고 엽서 뭘로 처리하냐면은요 통신비 비용의 증가 적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뭐가 뭔지 헷갈리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려운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만두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제가 이거 한 명한테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수강 포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하고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대.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적성에 맞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 군데 고만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적성을 못 찾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여러 군데 고만뒀다라고 TV에 나오거나 막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근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살아본 결과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확실히 하나 있어요. 뭐냐면 30대 되기 전까지 전 그래도 잘 풀린 경우라 30대 되기 전에 내 일자리를 찾았거든요. 난 이거랑 맞는다. 근데 30대까지 못 찾으면 그 이후부터는 힘들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28인가 29에 시작했으니까. 30대 되기 전에 어쨌든 찾아야 그나마 뭐가 되긴 하겠더라고요. 뭐 사이에 딴 것도 잠깐 하긴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 좀 교육 방식이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네. 이게 자산 이거 분기할 때 네. 자본이 감소하고 자본의 증가는 보통 그 나오는 문제가 회사 쪽에 이루어질 때 많이 나오나요? 이제 저기 뭐냐 기출문제 풀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왜냐면 초반부터 그거 나가기에는 너무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전산세무 2급 가면은 많이 볼 거예요. 전산액 1급에도 나오긴 하는데 자본 쪽이 좀 어려워요. 자본은 주로 그 뭐지? 자본은 주식, 주식? 네, 주식 관련돼서. 왜냐면 우리 주식회사잖아요. 그리고 주식회사의 자본은 대부분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거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자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주식 있고 또 회사에서 보유한 뭐 땅이나 뭐 이런 아니에요, 그건 자본 아니에요. 자산으로 들어가요. 네, 그건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본은 대부분 다 주식 관련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식회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통신비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요거 전화요금,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요금, 그 다음에 인터넷 요금, 그 다음에 좀 전에 나왔었던 무슨 요금이요? 우편 요금. 예, 이런 것들을 무슨 비라고 하세요? 통신비. 왜냐면 우리 예전에는 우편 가지고 통신했잖아요. 주고받아서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슨 비라고 하세요? 통신비라고 합니다.